이제 그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부각이 됐던 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을 둘러싸고 뭐 위증 교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금방 판결이 나올 거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범죄 혐의들이었고, 사실상 이제 그 형량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 실형 선고가 되면은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장동, 위례 등등등 이런 개발 사업보다도 뭐가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대북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화제가 됐던 것이 이화영 씨, 그리고 또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대북 송금 사업이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였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민주당 측에서 보여줬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화영이 사실상 진술했던 거, 뭐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었잖아요.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법원에 가가지고 또 깽판 치고 뭐 또 뭐 사랑과 전쟁 치고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뭐다? 검찰 진술했던 것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라는 거였죠. 그게 이제 이른바 이화영의 술판 논란 아니었습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술판 논란이 터지고 한 2주, 3주 정도 동안은 민주당에서 그거를 물어가지고 뭐 박찬대가 됐거나 박범계가 됐거나 뭐 하필은 또 다 박씨들이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박씨 계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인간들이 다 무슨 뭐 또 수원지검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돗자리 피고 막 또 뭐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한 2, 3주 정도 동안은 그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싹 그 얘기가 수그러들었죠. 왜? 누가 보든지 간에 뻔하거든요. 이화영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화영이가 무슨 술판을 벌였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게 뻔하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야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뒤집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가 최근에 좋은 또 모범이라고 할까요? 서로가 서로한테 좋은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짓거리를 하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 서로가 서로 이제 약간 좀 데칼코마니 같이 미리 좀 예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 환장의 커플이 이제 이재명과 김호중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의 모습을 보고서 김호중이도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 반대로 김호중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느껴야 되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사법부 알기를 우습게 알면은 골로 간다. 라는 거. 그거를 이제 또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김호중 씨에 대한 그런 논란이 이제 터지고 사법부 막 대충 막 이렇게 좀 울고 먹고 그냥 좀 이렇게 뭐 버팅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었을 때 이재명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재판을 뭐 미룬다든지 사법부를 뭐 이렇게 뭐 농락한다든지 이런 거를 못 할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교훈을 못 얻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뉴스타파가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2일까지 특집 이제 그 연속 보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저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내용일 겁니다. 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뭐 뉴스타파가 뭔 타파야? 그거 뭘 타파한다라는 거야? 뭐 좌파 타파한다는 얘기인가? 아무도 뉴스타파한테 관심이 없죠. 그런데 오로지 뉴스타파한테 이거 뭐 정기 후원이라도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뉴스타파를 매번 홍보해주고 매번 기사를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뉴스타파가 20일부터 22일까지 연속 보도했던 거, 그 내용을 또 끌고 와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글을 남겨놨냐?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독재 정권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다라고 하면서 글을 또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하는 그 언어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유아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약간 좀 이게 마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초대형 조작 사건 뭐 이런 거 김어준에서 많이 하는 건가요? 뭐 어쨌거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가 이화영 부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물간 술판 논란을 갖다가 다시 또 끄집어내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뉴스타파가 이번에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국정원 문서를 갖다가 입수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시죠? 뉴스타파 너네는 뭔데? 너네가 무슨 뭐 국정원도 아니고 너네가 무슨 뭐 첩보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뉴스타파의 그 보고서를 갖다가 뉴스타파의 보고서랜다. 그 국정원의 보고서를 갖다 너네가 입수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 드시죠. 이미 근데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던 보고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작성이 된 건 맞는데 뉴스타파가 이번에 뭐 특종이다 뭐다 하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보고서 자체가 뭐다?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던 보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MBC나 이런 애들이 기사를 못 썼던 것이죠. 뉴스타파는 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게 불법이고 자시고 상관없이 그냥 뭐 써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1월 31일에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뭐냐? 북한의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 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 문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니까 북한의 이제 그 정찰 총국이 이호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호남이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받을지도 뭐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쌍방울이 주가 조작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뭐 어마어마한 그냥 뭐 금액인 것 같은데 일주일에 50억 원씩을 김땡땡하게, 이게 그 김땡땡이라고 하는 게 남측에 있는 그 대북 사업가라고 합니다. 이 김땡땡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호남이가 가져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써먹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확 띄워주고 그 대가로 이제 일주일에 5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갖다가 이호남이가 받으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원 요원이라고 하는 이 김모 씨가 실제로 최근입니다. 2023년도 6월 20일에 재판에 가가지고 증언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쌍방울인지 나노스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북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실제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주가가 뭐 뛰었다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재판에 가가지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 뭐 좋다. 이 지금 뭐 첩보 지금 문건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다라고 해도 가만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스타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의 이제 그 이호남이라고 하는 사람, 리호남이라고 해야지 맞죠?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의 방북을 대가로 해서 이재명의 방북 사업을 위해 가지고 쌍방울이랑 연결이 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을 방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쌍방울의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서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그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 국정원의 첩보 문건이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벌써 진즉에 옛날에 할아버지 무슨 뭐 사돈 8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 검찰에 이미 다 조사를 하고 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보도까지 된 내용, 한참 전에 보도가 됐던 거를 재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당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냐?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국정원의 그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이 45건 가까이 되는 그 국정원의 문건을 갖다가 받아내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아내가지고 다 조사를 했죠.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실제로 김성태와 주가 조작 등등등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래서 정말로 주가에 영향이 있었고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매 분석 심리까지도 의뢰해서 다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 결과 시세 조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회신을 받아서 애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다 끝냈고 김성태한테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혐의 자체를 적용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던 겁니다. 이미 예전에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전에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다, 주가 조작 혐의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참 지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한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벌써 철 지난 얘기를 갖다 다시 끌고 와가지고 야 원래는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조작한 거야 라는 식으로 헛소리 한다라는 건 정리가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설령 김성태가 주가 조작 혐의 자체가 인정이 안 됐지만 주가 조작을 생각하고서 북한에 접근했다라고 한들, 설령 그렇다라고 한들 그게 뭐에 대한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에 대한 죄를 갖다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설령 김성태가 정말로 자기 어떤 사업체, 자기 어떤 나노스 등등등 이런 계열사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방북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해도 어떤 사실은 흔들림 없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가지고 김성태가 갔다라고 하는 거. 그 방북을 도와줬던 목적이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사업체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김성태가 뭐하러 이재명한테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이재명의 무슨 뭐 아름다운 미모, 뭐 추미애나 그때 뭐 누구였습니까? 뭐 그런 애처럼 무슨 뭐 차은우보다 더 멋져 보여가지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애당초 김성태 같은 경우, 김성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했을 거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그 사적 이익 가운데 한 가지가 주가 조작이었다라고 한다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성태가 처벌을 받으면 그만인 노릇입니다. 물론 혐의는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지만, 근데 그 의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기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김성태가 뭘 했다라는 것만큼은 흔들림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재명의 방북을 도와려고 했다. 방구를 돕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갑자기 방구가 나왔는데 이재명의 방구를 돕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을 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성태가 실제로 북측으로부터 뭐까지 받았고 영수증이라는 것까지도 받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과 뉴스타파 등등에서 철 지나도 한참 지났던 무슨 뭐 주가 조작에다 뭐다 다 수사가 끝난 이 문제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화영을 검찰의 무슨 뭐 조작 수사의 피해자다 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겠지만, 재판부가 바보겠습니까? 재판부가 기록이 없습니까?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 이렇게 까불어대면 까불어댈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김호중 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가 이제는 수사가 끝난 거. 주가 조작 중독자 아닙니까? 이쯤 됐으면은 허구한 날 무슨 뭐만 하면은 김건희여서도 주가 조작이다. 뭐 김성태도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하려고 했습니까? 참 진짜 이렇게 추잡스럽고 추한 모습 그만 보여주시고, 이화영은 6월 7일 날 100% 유죄를 받을 테니까 이재명도 공범이다 라고 해서 같이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